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도 몰랐던 문화유산의 새롭고 산뜻한 정보를 알려주는 문화유산 알려줌. 제가 가장 기다리는 촬영 시간이죠. 여기를 한번 다녀오잖아요. 밖에 나가서 이상하게 아는 척을 하게 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처럼 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를 여기 오면 정말 많이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우리 이 기자님,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알고 오시는 거예요? 공부죠, 뭐 공부. 근데 원래 이 기자가 기사 안 쓰고 공부만 하면은 취재만 하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럼 문화유산 알려줌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주제 공개해 주세요. 세상이 놀랐다. 역대급 발굴 유적 탑 7. 자, 오늘은 또 어떤 세상을 놀라게 한 발굴이 일어났는지, 사실 놀랄 정도면 국보급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국보급이거나 뭐 우리 역사책을 뒤바꿀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몰랐던 사실이 땅속에 묻혀있던 수백, 수천 년의 어떤 역사가 어떤 고고학자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현현하는 뭐 그렇게 되는 거여서 우리가 역사를 복원하는 데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옛 사람들의 어떤 흔적 또 채취를 맡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주제로 오늘 이제 선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궁금한데요. 또 빨리 한번 달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7위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7위, 우리 손으로 최초 발굴, 호우총. 예? 호우총이요? 호우, 집중호우의 호우인가요? 그리고 호우총? 끝에 또 총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생소한데.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우리 손으로 판 최초의 발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그 초대 박물관장 했던 그런 김재원 박사가 보니까 우리도 발굴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 당시 해방이 되고 나서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됐던 아리미츠라는 사람을 잡았어요.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작은 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공부하는 셈 치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이제 이 호우총 발굴인 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유물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가 없었죠. 청동 그릇이 하나 나왔습니다. 청동기 시대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청동기지만 청동기 시대가 아니고 꼭 예를 들면 삼국시대 때도 만들 수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만들 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그 청동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닥에 명문이 16자, 글자가 16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문을 딱 해석을 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어떤 뭐냐면 내용이죠? 을면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광개토 대왕. 이름만 들어도 놀랐어, 지금. 예,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광개토 대왕이 왜 신라 왜 밑에 있지? 경주에 앞에 을묘년이라는 글자가 의문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광개토 대왕님의 을묘년이면 언젠가를 해보니까 415년인 거예요. 네. 415년이 언제냐면 광개토 대왕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뒤의 어떤 3년 그런 뒤, 예, 412년에 돌아가셨고 415년에 네.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든 거다라는 게 분명해진 거죠. 그걸 이제 누가 가져와서 묻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를 보니까 복호라는 인물이 이제 유력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복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무랑의 어떤 왕자고 늘지왕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인질 신분으로 해서 고구려에 있다가 418년에 고구려에서 신라로 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연도가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무덤은 결국은 복호의 무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거기 그 명문을 보면 되게 이상한 기호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호우 10이라는 건데 십자인 것 같은데 기호 같은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 앞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게 샵 네. 표시가 있어요. 네, 네, 그 네. 샵자 표시 있죠. 그럼 저 때도 해시태그를. 예, 예. 해시태그죠. 이거 해시태그. 왜? 저도 그런 기사를 썼어요. 해시태그 뜻은 없는 거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러네. 그랬겠냐. 어떤 모양이 있네. 네. 상상을 하는 거죠. 고고학적이라는 거는 고고학적 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네, 재밌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자, 혹시라도 요거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이런 게 바로 발굴의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상을 뛰어넘고 또 우리 허를 찌르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6위, 백제가 그대로 담겼다. 무령 왕릉. 무령 왕릉은요. 네. 523년인데 백제 25대 왕입니다. 또 하나는 526년에 돌아가신 왕비 의 합장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71년 7월에 이 발굴이 됐는데 이 무덤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내가 문영왕이요. 이 무덤의 주인공은 나요 하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비석에? 비문에? 네, 거기 그 비문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지석, 그 안에 무덤 안에 무덤 안에요? 무덤 안에 거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왜 써놨냐면 예전 사람들은 임금이라도 내가 이게 묻히긴 하지만 내가 이 땅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지신, 땅의 신한테 이 땅을 사가지고 동전도 놓습니다. 지불까지 하고 내가 언제 나서 언제 죽었어 라는 거 하나 하고 내가 주인공이요 라고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무덤이. 최초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해방 이후에 발굴이 아까 호우총 발굴이었다 그러지만 그건 작은 발굴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대대적으로 발굴한 최초의 발굴이 이제 이 무령왕릉 발굴이었군요. 우연하게 발굴했지만 그런데 이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고 삽시간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기자들이 엄청나게 너도나도나. 몰려드는 겁니다. 결국 사고가 났죠. 어떤 사고가 났나요? 근접 촬영 막 하다가 네. 유물 하나를 건드려 갖고 거기서 이제 아이고. 청동 숟가락을 이제 부러뜨렸어요. 밟아서 부러뜨렸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발굴단에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어요. 아, 하룻밤 사이에 해치워버리고 싶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큰 유물만 대충 수거하고 나머지는 큰 삽으로 마구 퍼고 파서 하고 흙은 다 그냥 버리고. 자루로 쓸어 담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일반 양반도 아니고 왕의 능이잖아. 하다못해 자동차 사고가 나도 왜 그 사진 찍어갖고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현장 보존 현장 보존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너무 해버리고 안타깝네요. 하룻밤 사이에 끝내버린 거예요. 준비되어 있던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에 매뉴얼. 네. 지금 좋은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취재 질서가 없었던 건 사실이어서 기자들이 욕먹을 만은 해요. 그러나 최소한의 유적 보호를 위한 발굴단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도 아까 얘기했던 매뉴얼 같은 게 있었어야 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그 2년 뒤에 있던 천마청 발굴할 때는 네. 보안 전통이 생겼어요. 이 계기로 인해서 그런 또 매뉴얼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또 의식이 바뀌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점점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위 저희 6위 알아봤으니까 5위 한번 알아볼까요? 5위, 고대사를 흔들어 놓으셨다. 풍납토성 발굴. 풍납토성이요? 굉장히 익숙한 지명에 나와서 좀 반갑긴 한데요. 네. 근데 순위에서 찾아볼 거라고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곳인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 풍납토성이라는 데가 한성 백제의 왕성으로 유력하게 지목되는 것이고 거의 지금은 뭐 정설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풍납토성이 최초로 발견된 과정이 매우 수수께끼하다고 들었거든요. 1925년에 네? 되게 유명한 그런 그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을축년 대홍수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요. 이 한강이 범람하고 이제 휩쓸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벽에 흔적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발굴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왜요? 1925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고 왜? 그 해방 이후에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네. 성벽만 지정하면 뭐예요? 그 안에는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요. 개발이 성벽 되고. 아래 진짜가 네, 있는 진짜가 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발견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형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네. 당시에 그 풍납서성 안에서는 현대 아파트가 한창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파기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몰래 잠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네. 백제 토기가 이렇게 완전히 무슨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거는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갖고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해갖고 대대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발굴을 하게 돼가지고. 풍납토성이 건축 기법이 또 굉장히 놀랍다고 들었어요. 어떤 저거 거예요? 아까 보면 나오는데요. 네. 판축으로 해가 판에다가 이렇게 판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흙 같은 걸 이렇게 쌓고 다집니다. 막 이렇게 다져. 한 번 다지면 또 틀을 뽑아가지고 다시 위에다가 또 쌓고 그래서 또 다지고 그런 식으로 판축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면 거의 그 송곳이 못 들어갈 정도로 돌처럼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진 기법이라고 예전에는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도 넘어가요.
그런 와, 게 우리가 있거든요. 먼저 한 거예요? 예. 대단하다. 그럼 그렇게 쌓아서 만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3.5km 되고 성벽 높이가 전체적으로 한참 때는 15m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 성벽이 한 15m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성벽의 폭 같은 거는 43m나 50m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폭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발굴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풍납토성의 규모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처음 알았어. 야, 저러니까 고대 도성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순위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은 뭘까요? 4위 신라왕릉 발굴의 시작점 금관총. 아, 또 총 나왔어요. 네, 아까 우리 살짝 금관총 네, 언급은 총 했었죠. 나왔죠. 총 뭔지 알죠? 총 뭐예요? 아까 배웠잖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덤.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왕으로 네, 되게 그 신분은 추정되는 높은 신분이 거예요. 높은. 아, 나 잘했다. 자, 오늘 약간 보니까 이제 금관총, 사실 이것도 꽤 유명한 총이잖아요. 맞아요. 이 신라 왕릉 발굴에 이게 또 시작점이 됐다고 하니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일제 강점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일제 강점기예요. 아, 그래요? 일정 알죠? 그래요? 네, 1921년인데 그 사상 처음으로 금관이 발굴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무덤이고요. 그래서 금관총이라는 명칭이 붙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도 또 이게 또 이 흑역사가 네. 이 나흘 만에 아마추어 같이 아마추어 가치가 아니구나. 아마추어죠. 아마추어가 일사천리죠. 발굴한 그런 무덤이었기 때문에 오명이 있습니다. 일본 순사가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갖고 조선 총독까지 보고가 들어가는데 파견할 전문가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제는 이게 임나 일본 부설 뭐 이런 거 네. 증명한다 그래갖고 전부 가야 가야에 쪽으로 막 써있네. 가야 쪽으로 다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없으니까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이 그냥 발굴을 해버린 거죠. 나흘 만에 발굴을 했습니다. 2013년에 고리자르 쿵칼이라고 하는 데서 네. 이 이사지왕이라는 그런 글자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사지왕. 그러면 이분, 저분, 사지왕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아, 이분이 바로 사지왕이다. 사지왕이다. 이분 사지왕, 이 사지왕. This is. 이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죠. 이 금관총에서는 또 어떤 유물들이 발견했나요? 온갖 황금 제품들이 그득했죠. 그래서 일본의 언론들도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본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네. 아, 이 금관총 유물은 우리 일본 영토 안에서 처음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말이지 이게? 자기네 땅이라는 거죠. 식민지 일본 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두드러진 고운 발견의 한 예다라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뻔했어, 지금. 일본 영토라는 말 좀 쓰라린 말이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식민지 시대와 또 아픈 그렇죠. 또 기억을 우리가 또 사정없이 그러니까요. 해집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욕하고 싶다. 일본으로 건너간 유물도 있겠죠, 당연히. 실제로 예. 아까 했던 오그라 컬렉션 중에 보면 거기 또 있어요. 전 금관총 유물 이런 게 네. 뭐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막 오고라가 그쪽 또 사람이니까 샀어. 대구에 아. 있으니까 당연히 샀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자, 어찌됐거나 자, 일본 참 남의 물건에 손대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정말 지식인들 또 양심 있는 분들의 또 그런 도움으로 다시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3위는 뭐죠? 네, 이번 순위만은 정말 일본과 관련이 없길 바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위. 역사에 남은 발굴 김정희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국보 3호 아닙니까? 예, 어떻게 알죠? 사모라는 지금 거. 또 3위에 올랐네요. 여기까지 또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추사 김정희가 나오는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네. 발견한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순수비가 뭐죠, 근데? 진흥은 되게 순수하신 거 아니야? 순수한 분이어서. 오, 진짜 순수해서. 분이어서 일단 아니에요? 순수라는 게 임금이나 황제가 돌아다니신다. 이게 진흥왕 때 이제 한강 유역을 개척을 하고 여기를 네. 확보하고 해서 이제 국경을 넓히죠. 또 새롭게 이제 그렇죠. 신라인이 된 네.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내가 누구요 하고 또 어떻게 하겠소라고 하는 그런 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추사 김정희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근데?
그 1816년에 31살인 추사가 친구분하고 같이 올라가요. 여기에 이제 비석이 있다는 걸 알았죠. 이 비석은 뭐였냐면 조선 건국을 도왔다는 무학대사의 글자를 모르는, 알 수 없는 그런 비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가서 확인차 올라간 거죠. 확인차 올라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끼가 껴가지고 처음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끼를 딱 걷어내고 탁본을 떠서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진흥의 진자가 보이고 막 그런 거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진흥 태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거죠. 이때의 간격을 추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00년 전의 흔적이 하루아침에 밝혀지니 무학대삽이라는 정말 황당무계한 설이 깨졌다. 금석학이라는 건 이렇게 세상에 도움을 준다. 이것이 어찌 우리들이 밝혀낸 일개 금석의 인연으로 그칠 일이겠는가 하고 되게 기뻐하는 그런 간격을 표현합니다. 그럼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한 게 추사 김정희.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판 인디아나 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흥왕 순수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고학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지금 어디 있게요? 진흥왕 순수비? 저거 진짜로는 북한산에 없고 네. 저거를 아마 보존하기 위해서 누구네 집에 있겠죠? 누구네 집에 그거 갖다 놨고. 누구네 집에 있을까? 어디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에 있구나. 잘 역시. 됐다. 다행이야. 고대관 신라실에 있다. 난 또 이거 누가 가져가는 줄 알고 집에. 근데 이렇게 스토리를 알고 우리가 재밌다. 조만간 박물관 가면은 네. 또 색다르게 볼 것 같네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신 우리가 또 북한산 가면 네. 저거랑 똑같은 이제 네. 비석을 볼 수 있는 거죠. 아, 야,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진짜 추사 김정희 선생이야말로 오리지널 인디아나 존스시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2위 한번 알아볼까요? 2위. 기대하지 않았는데 대박. 천마총. 드디어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기대했던 그 천마총.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 이름은 몰라도 천마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 맞아요. 저는 또 더군다나 고향이 경주다 보니까 네. 뭐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봤던 아주 익숙한 그런 무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경주.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애착을 가지고 이제 네, 개발 맞아요. 계획을 세웠죠. 1970년대부터 했는데 그 일환으로 가장 큰 무덤이 아까 얘기했던 황남대총이라고 해서 네. 98호분인데요. 이게 너무 큰 고분이어서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무덤을 예비 지식을 얻으려고 한번 네. 옆에 있는 155호분을 한번 발굴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발굴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네.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이제 천마총 발굴의 또 현장을 찾아서 오. 경력은 뭐 100만 원 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와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이면은 엄청 큰 돈이죠. 그 발굴단원들이 무려 120대의 소갈비를 야, 먹었다라는 그런 훈훈했네요 기록이 아주.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건데요. 예. 그럼 어떤 유물들이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금관도 나왔지만 말다래가 이제 한 쌍이 나왔고 또 이제 그 허리띠가 금제 허리띠인데 엄청나게 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빅3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게 또 논란이 하나 네.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천마냐, 기린이냐 뭐 이런 예. 논란이 또 있었다면서요. 기린이요? 기린은 뭐죠? 저 당시에요? 그 기린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기린이 그 아니라 기린이 아니에요? 그래요? 동양에서는 기린이 상상 속의 동물이에요. 용같이? 이 발굴 당시에 저게 말처럼 생기고 천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다른 견해가 이제 나오죠. 이게 공자를 상징하는 그런 기린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뭔가 뿔 같은 게 형상이 보인다. 근데 이 뿔은 네. 기린의 큰 특징이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그럼 천마총이 아니라 기린총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색한데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설왕설래 하다가 네. 지금도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요? 기린인지 천만지. 이런 논쟁이 계속 뭐 나올수록 우리가 더 그럼요. 천마총에 관심을 네, 갖게 맞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학술적인 네. 논쟁은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자,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자, 세상을 놀라게 한 역대급 발굴 유적. 과연 1위는? 1위 최고의 걸작이 빛을 보다 금동 대향로. 창로하니까 뭔가 향이 나는 향을 피울 것 같은 네, 그런 그런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향로가 그거죠. 그래서 불전에다가 왜 향을 피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능산리 절터 네. 부여적으로 출토가 됐는데 이게 뭐 보면 진짜 아름답고 뭔가 위압적이고 뭔가 유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이에요. 그게 저기 봉황 뚜껑 장식이 있고 그다음에 복례산이라 그래서 상상의 산 거기에 뭐 양각된 뚜껑이 있고 그다음에 연꽃잎으로 장식된 몸통이 있고 네. 용받침이라는 어떤 그런 4개의 부분으로 돼 있어서 저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런 그 문양이 정말로 대단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드라마틱하죠 이것도. 그게 네. 사실 능산리 절터가 이름 없는 절터였어요. 그래서 뭐 인근에 보면은 능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백제고분 모형이 전시가 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주차장이 좀 조성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도 네.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사전에 뭐가 있는지를 사전에 발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거기가 좀 약간 계곡이었답니다. 계곡이요? 발굴 현장이. 그래서 습기가 많고 질척질척하고 어.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물고덩이가 되고 네. 또 겨울 막 다가오니까 악정고투죠. 그래서 아, 괜히 이거 추가 발굴하자 그랬나 뭐 이런 괜히 생각이 하자 들어서 이중고, 삼중고였는데 그러다가 네. 1993년 12월 12일 오후 4시 반이라고 하는데요. 네. 물고덩이에서 이상한 물체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딱 느낌이 온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다. 아 이거다 그래서 이거 인부들을 모두 보낸 겁니다. 어. 조사단만 이제 모여가지고 야간 작업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 8시 30분쯤에 향로를 발굴했다 그러고 딱 모습을 드러내니까 저게 와. 저런 식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죠. 감동의 물결이 네. 그 발굴단 정말 평생 볼 수 없는 그 유물이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저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여령 설왕설래가 있는데요. 네. 이거 위더강 때인데 그 백제의 어떤 예술 수준이 정말 극절정기에 도달했던 그때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동 대학로가 사찰의 어떤 공방지 바닥에 있는 나무 물통에 어떻게 보면 은닉돼 있는 채, 숨겨져 있는 채 발견된 거거든요. 이게 누군가가 이 일부러. 일부러 거기다 숨겨놓은 거다. 그래서 이제 660년 무렵에 이제 나당연합군이 네. 쳐들어오게 백제로 되잖아요. 오죠.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네. 임금의 분신과도 같은 향로를 숨기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조금만 있으면, 며칠 있으면 다시 돌아와서 사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그래서 그냥 해서 잠깐 이제 거기다가 묻어놓고 묻어놓은 나무 그 저 물통에다가 묻어놓고 갔는데 그만큼 백제의 멸망이 허망하게 급하게 창졸간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이제 이 유물에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게 절대 해외 반출해서는 안 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면서요? 반출 안 되죠. 뭐 지정이라기보다도 네.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불문처럼 된 것 같아요. 이게 그 2002년 월드컵 때 일본 측에서 뭔가 그 국보급 유물 전시 교환전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 그 일본에 전시할 우리 문화재 중에서 백제 금동대학로하고 이제 뭐 꼽았어요. 그래서 유물이 오기를 학수 고대를 했습니다. 아, 일본이 찍었군요. 네, 찍었어요. 네. 그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가려고 그러면 문화재위원회라는 걸 거쳐 갖고 가야 되거든요. 네. 승인을 얻어요. 근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안 됩니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좀 뭔가 해외 전시를 좀 안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 앞으로 아마 금동대학로하고 아까 얘기했던 83호 네. 방가사유상 이거는 못 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게 분명히 맞아요. 됐습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들. 콩콩. 자,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자,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좋고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굉장히 네. 흥미로웠는데 네. 반면에 또 저는 발굴 과정이 좀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라도 앞으로도 발굴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제는 좀 천천히 네. 여유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우리 기자님은 혹시 어떤 유물이 가장 좀 아쉬우셨나요? 금관총 유물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있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디 뭐 있는지도 사라진 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좀 되게 아쉽고 오그라 컬렉션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좀 네. 빨리 어떻게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사라지거나 돌아오지 못한 우리 유물들 하루빨리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랭킹쇼 문화유산 알려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유쾌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문화유산 알려줌.